경제의 전쟁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것은 당신의 본진, 즉 자기 자본, 이쿼티입니다. 이 게임에서 자원은 당신이 땀 흘려 번 현금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지만 동시에 가장 느린 성장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본의 한계를 보십시오.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자원이 모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저기 안개 너머에 금광이 있다고 해도 당장 병력을 보낼 자금이 없다면 그 기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즉 부채를 도입해 봅시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려 당신의 구매력을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를 쓴 것처럼 갑자기 막대한 자원이 당신의 기지에 쏟아집니다. 당신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자원이 넉넉하니 순차적으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4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연구소를 올립니다. 경쟁자가 자원을 모으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 레버리지를 쓴 당신은 이미 인프라 구축을 끝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장 선점입니다. 당신은 빌린 자금으로 대규모 병력을 즉시 생산하여 아까 보았던 멀리 떨어진 금광을 점령합니다. 경쟁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당신이 요충지를 장악하고 진지를 구축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이것이 시장 점유율 독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 수익률 극대화, ROE입니다. 당신의 원금은 그대로지만 생산시설이 5배가 되었으니 수입도 5배로 늘어납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도 남는 수익은 당신이 자기 자본만 굴렸을 때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하지만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채에는 이자라는 비용이 따릅니다. 당신의 기지에 있는 은행 건물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매 초마다 일정량의 자원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정 비용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변동성에 취약해집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그 충격은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자원 가격이 폭락하거나 적의 공격으로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은 줄었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 위기입니다. 당신의 잉여 자원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없었다면 그저 잠시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는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당신은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야 합니다. 당장 현금을 만들기 위해 핵심 자산인 공장과 탱크를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자산을 파니 미래 소득은 더 줄어들고 빚을 갚기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 죽음의 나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마진콜이 도착합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가 대출금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보이자 은행은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강제로 모든 것을 처분하겠다는 통보입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결국 당신의 본진, 즉 초기 자본마저 삼켜버리며 파산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적절히 관리했다면 위기를 버티고 살아남아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었을 겁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사신이기도 합니다. 만약 레버리지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그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무차이 플레이어는 타격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없으니 수입이 0이 되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리지만 어떤 폭풍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호황일 때 무차이 플레이어는 레버리지 플레이어가 기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만 와야 합니다. 그때 조금만 빌려서 투자했더라면 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투자의 세계에서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는 무리한 뒤늦은 투자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전한 레버리지와 위험 관리, 해칭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만 집니다. 그리고 빌린 돈의 일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방어 타워나 예비 자금으로 남겨둡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입니다. 수익의 일부로 꾸준히 원금을 갚아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순자산 비중이 높아져 기지는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또한 한 가지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으로 금광만 캐는 것이 아니라 가스, 수정, 식량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합니다. 금 가격이 떨어져도 가스 가격이 오르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항상 자신의 LTV, 담보인정 비율을 모니터링합니다. 전체 자산 중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험 수준을 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너무 무거워진 배는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비용은 심리적 압박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작은 소문에도 과민 반응하게 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잃고 단타 매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평정심 유지가 기술입니다. 모든 레버리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산시설이나 가치 있는 자산, 좋은 빚을 사는 데 쓰는 빚은 성장의 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소모품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사치제를 사기 위해 레버리지를 쓴다면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레버리지를 쓸 때에는 항상 중앙은행의 금리를 주시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레버리지가 날개가 되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순간 그 날개는 납덩이로 변합니다.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적을 베고 영토를 넓히는 명검이 되지만 서툴게 휘두르면 자신의 손을 베는 흉기가 됩니다. 도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실력과 마음가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명확한 계획, 철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출구 전략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자본이 단단한 뿌리라면 레버리지는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가지여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으십시오. 자신의 체급을 알고 욕망을 통제하며 현명하게 빌려 쓰십시오.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